네, 여러분이 이게 선생님 이제 새로 나눠준 학습지인데요. 요거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쓴 다른 학습지랑 마찬가지로 그 윤정쌤이라는 분께서 그 만드신 학습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제 정리하는 학습지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전체 줄거리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지난 시간에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는 수업 시간에도 전체 줄거리 파악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체 줄거리 파악하기를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굳이 선생님 한 번 더 설명할 필요 없이 스스로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홍길동전이라는 작품이 가지는 의미 한번 볼까요? 자, 최초의 한글 소설이다. 우리나라 한글로 된 국문학 소설의 효시, 첫 시작이다. 그 다음에 영웅의 일생이라는 서사의 전통, 그 우리나라의 그 이야기 이어져 내려온 서사 구조가 최초로, 그 이전까지는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 녹아있는 그런 구조였다면 이것이 완전히 하나의 형태를 완전하게 갖추고 소설에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게 이 홍길동이 처음이란 얘기입니다. 왜 가전과 전기에서 살피 가전과 전기는 소설 이전의 그런 이야기 형태예요. 가전은 이제 사물을 의인화해가지고 내세워서 인간 세상에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 우화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이야기고, 전기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홍길동 얘기할 때 했었는데,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던 이야기들은 현실적인 이야기보다는 신기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많았을 거야. 기묘까지는 아니고 신비롭고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비현실적이고 그런 이야기들, 그런 기이한 이야기를 그런 기이한 이야기를 전기라고 하는데, 그런 전기만을 따로 모아놓은 그런 책들이 있었어요. 본격적인 소설이 나오기 이전에.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완전히 소설다운 형태. 소설다운 형태라는 거는 인물들이 드러나서 빚는 갈등이 드러나고 갈등 구조가 드러나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이런 소설의 일정한 구조를 갖추는 그런 것들, 그런 구조를 갖춘 게 이 소설다운 형태를 갖췄다는 거예요. 금호 신화에서 마련된 현실주의적 경향, 사회 비판적 성격, 진보적 역사의식을 이어받아서 후대 연암소설과 판소리계 소설 등으로 작품을 이어짐. 여기서는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요. 챙겨갈 만한 거.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다. 우리 지난번에 전체 내용 할 때 했어요. 그치? 진보적이다. 앞서 나가는 그런, 그러니까 뭐 신분제의 사회를 탈피하지 않은 그런 진보적인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 제도의 불합리성과 부조리를 대담하게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권력에 맞서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어사인 척을 하고 나쁜 삼가오리들을 혼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로선 파격적인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치? 굉장히 대담한 도발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회 소설의 첫 선구적이라는 것은 그것을 처음 이끈다는 뜻이죠. 그렇죠? 선구적 작품이다. 이런 것들이 근대 소설적인 면모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회제도의 불합리성과 부조리에 대해서 고발한 게 뭐냐면은, 적서차별을 하지 말자, 없애자. 탐관오리 나쁜 놈들 벌 받아야 된다. 이상적인 국가, 백성을 위한 나라를 건설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작가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서차별 타파가 유제론에서 나왔던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탐관오리를 규탄한다는 거는 호민론의 내용이었어. 선생님이 이제 하지 않았지만 호민론은 이상국가를 이런 식으로 이상국가를 건설해야 된다는 것은 허균의 평소 사상이었습니다. 저항정신이 반영된 평민문학이다. 작품의 창작 동기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한눈에 보이는 정리. 국문소설이고요. 한글소설이라는 얘기죠. 장편소설이고 사회소설이고 영웅소설이고, 사회소설이 되게 이제 또 됐네요. 도술 그 전기적 요소, 도술소설. 홍길동이 여러 가지 재주를 부려요. 그것은 전기적인 요소, 전기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이야기, 도술,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당대 사회의 문제는 적서차별. 근데 이 적서차별은 어디서부터 출발? 축첩제도에서부터 출발. 그치? 그런 거랑 탕간오리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행포 같은 것들, 이런 것들 다룬 소설로, 자,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되는 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전기적 요소는 비현실적인 요소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소설이 다루고 있는 내용,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들은요, 지극히 그 당대의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실성이 강해요. 그러면 홍길동전은 현실적이기도 하면서
비현실적인, 근데 그러면 현실적이라는 용어랑 충돌을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주제 면에서는 현실적이고요. 그런 표현이라던가 이런 면에서는요, 내용 면에 대해서는 좀 비현실적인 그런 요소를 전기성, 도술적 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 비판적이고요. 사실적이긴 합니다만 사실적 묘사는 좀 미흡해요. 왜? 당연히 도술적 요소, 도술의 세계를 다루니까 사실적 묘사는 좀 떨어지겠죠. 그렇죠?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겠죠. 홍길동의 영웅적인 행각을 다루고 있고요. 주제는 이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적서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왜? 인간은 평등하니까. 그럼 이거는 봉건적인 사회 제도를 개혁하자는 그런 내용이고요. 탐관오류의 부정부패를 일소 한 번에 없애버리자. 그러면서 빈민을 구제하자. 탐관오류 규탄하는 내용. 자, 율도국을 정벌하고 지배하는 내용에서는요. 해외 진출과 이상국을 건설, 우리나라 벗어나서 이제 해외를 진출하자. 이상국가를 건설해야 된다. 이상국가 건설은 그냥 조선을 개혁하는 거겠죠. 그쵸? 그런 사상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특징. 화자가 개입된 설명식 지문 뭐뭐 하더라, 뭐뭐 하는구나 해서 자기가 이제 서술자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개입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편지저작 논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개는 구분이 되지만 여러분이 배울 때는 그냥 두 개 구분 안 하고 비슷한 거라고 배웁니다. 이게 진취적이고 현실성이 강하다는 거, 홍길동전의 특징이었죠, 그쵸? 그러면서 전기적 요소, 도술적인, 마법적인 요소가 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한글 소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허균도 양반이었고 한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문을 직역한 그 뒤에 문체, 그러니까 선생님이 최대한 이거를 한글로 풀어서 여러분 본문에 이제 실어놨는데. 원래 이 원장 같은 경우는 길동이 복지하고 대답하여 가로되 복지는 배를 붙였다는 얘기야. 배를 붙였다는 얘기는 땅에 절어서 엎드려서 얘기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관련지어서 한번 보면 좋고요. 작가 이야기도 선생님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눈에 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그 내용이죠. 그쵸? 자, 근데 여기를 보면요. 영웅소설, 그게 영웅의 일대기적 구성이잖아요. 영웅의 일대기 구성. 이거는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건국신화의 영웅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영웅신화라고도 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 홍길동에서 최초로 소설로 굳어졌다고 했어. 그치? 이게 어디로, 자, 영웅소설에서 출발해서 홍길동에서 이게 소설화가 되고, 이 영웅 일대기 구조가.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어디로 이어져요? 조선 후기 수많은 영웅소설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얘들아, 우리 여기서 이 홍길동전이 갖는 문학사적 의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학사적, 이게 영웅신화에서, 그러니까 영웅신화는 건국신화를 얘기하는 거죠. 영웅신화에서 드러나는 그런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소설화가 되고, 그것이 후에 조선 후기 수많은 영웅소설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됐다는 거는,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전승 과정 면에서 살펴보자면, 영웅신화.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건국신화라고 했죠. 건국신화, 또는 영웅신화와 이 영웅소설, 조선 후기 영웅소설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 역할을 한다. 자, 두 번째는요. 홍길동에 나타난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다른 영웅의 일대기 구조가 갖는 차이점에 주목해서 본다면은 홍길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한 유형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 모든 위협을 달성을 하죠. 위기를 극복하고.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유형의 영웅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게
홍길동이라는 소설이 전근대가 아니라 근대 소설적인 면모를 가지게 되는 중요한 역할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러한 인물의 유형이.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에 거는 문학사적 의미, 이거는 인물의 유형으로 봤을 때 가지는 의미. 자, 홍길동이 그러면은 그 영웅의 서사 구조에서 다른 영웅 소설의 주인공과 다른 점은 뭐예요? 자, 다른 영웅 소설의 인물들은 그냥 외갓집, 친갓집 다 그냥 귀족 집안, 왕족, 뭐 신의 자손 다 고귀한 혈통이야. 하지만 홍길동 같은 경우에는 고귀한 혈통이 아니라 뭘로 쓸까? 이건 이 색깔은 좀 자, 홍판서의 자, 서자로 불리한 신분으로 태어난다. 이게 홍길동전이 다른 영웅의 일대기 구조랑 가지는 차이점이고요. 두 번째, 다른 영웅 소설의 이제 영웅들은요, 조력자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지만 길동은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게 홍길동전의 영웅의 일대기 구성에 드러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 얘기를 선생님이 위에서 한 거야. 홍길동전은 우리나라의 건국신화. 그래. 다른 영웅들은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비정상적인 출생 과정을 거쳐서 비범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홍길동은 비정상적인 인재 출생이 있어요. 용꿈이라는 거, 그치? 용꿈. 그런 태몽을 꾸고 태어났다. 총명하고 도술에 능하고. 근데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난다는 점. 그치? 그러니까 다른 영웅들은 조력자를 통해서 죽을 고비를 벗어나지만 홍길동은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를 벗어난다는 게 특이성이었어. 자, 그래서 훨씬 진취적인 성격의 영웅, 독립적이고 진취적인 영웅상이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영웅신화가 영웅신화랑 조선 후기 영웅소설을 연결하는 중간 단계라고 아까 위에서 얘기했습니다. 홍길동의 전에서 드러난 갈등도 지난번 전체 줄거리한테 살펴봤고요. 인물 소개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홍길동전의 성격과 인간적인 특징도 한번 읽어보시고, 한계점은 선생님이 전체 줄거리 설명할 때 했어요. 그치? 그래서 홍길동전에 드러난 사상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래서 뒷면은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허균의 호민론, 유제론, 이건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유제론과 연결짓기. 자, 이건 이제 선생님이 그때 이제 그러니까 안 하고 지나갔던 호민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홍길동과 전우치전에 관한 논의는 전우치전의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흥미로우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뭐 굳이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수능 기출 문제, 1996년 수능 기출 문제 뭐 한번 굳이 이거는 풀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라고 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나만 더 봅시다. 그 처음에 여러분 그 유제론 선생님하고 했었잖아요. 기억나나요? 네, 유제론 학습지가 홍길동전 유제론이 어디 갔지? 파일이? 고전산문 유제론이 어디 갔을까요? 하나 뭐 가지고 오지 뭐 그러면. 여기 있다. 자, 그러면은 그 유제론의 내용에서 허균이 그 유제론에서 하고자 하는 핵심은 능력 있는 그러니까 인재를 차별하지 말고 두루두루 등용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를 비교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 하고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진짜로 하고 싶었던 핵심적인 얘기, 그러니까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은 한번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냐면은 우리나라가 인재를 등용하는 방식, 인재 등용의 자 우리 중국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잖아 하고 현실을 보여줘요. 인재 등용의 현실과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중점적인 얘기는 이거예요. 결국은 해결책으로 제시한 거는 인재를 등용할 때는 차별을 두지 말고 능력 있는 자를 두루 등용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그러니까 또 다른 주제로 볼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말하기 방식이라든가 다루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그 조선에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방식의 그런 현실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지? 인재 등용의 현실과 그럼 그게 왜 문제인가? 어떤 폐단이 있는가 하는 문제점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길동전 내용을 마치겠습니다.